하려고 기업들을 좀 둘러보다가 좀 재밌는 기업이 있어가지고 소개시킬 겸 방송을 켰습니다. 전월세 관련돼서 보증 관련해서 대출을 위한 수수료를 받는 회사인데, 수익성이 수수료를 각종 수수료 받고 인증을 하고 요즘 이제 전세 사기와 관련된 그런 부분도 검색에는 좀 어떤 부동산과 테크놀로지 합쳐진 기업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기업을 봤을 때는 살짝 흥분될 정도로 괜찮은 기업인 것 같아가지고 한번 현재 상태랑 그 다음에 반기 보고서를 보고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리파인이라는 회사이고, 연면가 100원인데 시가총액은 1300원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오래되지는 않았고, 그러니까 한 21년 정도에서 시작을 했던 기업이고, 최근에 18,000원에서 7,800원까지 이제 우하향 중이었다가 지금은 횡보 겸 살짝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해당 기업을 좀 보겠습니다. 보면 유통수는 한 50% 정도 되고, 자사주 및 우리사주도 포함된 것 같은데, 보면 최대 20%, 10%, 8% 이렇게 관련인들이 주요 주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2002년도에는 설립을 했고, 데이터 처리 솔루션을 통해서 부동산 권원조사 서비스를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고, 전세 대출에 대한 BM을 개발하고 특허를 취득을 했다. 비즈니스 모델을. 부동산 관련 대출 보증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실행해야 되는 권리조사를 아웃소싱해서 자기들이 제공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먹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번은 7.71배로 되어 있고, 그렇게 높지도 않고 아주 저평가는 아니지만 그만한 가격치를 한번 보려고 하는 겁니다. 1,300원대 시가총액이고 배당은 없습니다. 배당은 없고, 최근 주가가 계속 하락을 하면서 8.7배 이하로 떨어지는 부분들, 배당이 없어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아쉽긴 한데, 일단 성장성에서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보면 매출액은 크게 오르거나 내리지는 않지만 한 500원대 중반 후반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179억 원 정도로 매출액 대비해서 이익이 상당히 높은 걸로 나옵니다. 거의 원가가 없다고 봐야 될, 원가 부분이 굉장히 적다고 봐야 되겠죠. 이익 자체로는 작년에 조금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가는 상당히 많이 떨어진 걸로, 이익 대비해서. 부채는 이익 대비해서도 상당히 낮고, 영업이익 대비해서도 상당히 낮은 편, 한 해 영업이익보다도 현재 부채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영업으로 인한 활동은 계속 좋아지고 있고요. 이익률이 그래서 30% 이상, 자기 자본 대비해서는 12%, 13% 정도까지, 초기에는 57%까지 올라간 적도 있는데, 아마 ROE가 떨어지면서 이 부분이 주가 감소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익은 올라갔지만 ROE는 떨어졌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업이익도 비슷하게 흘러가는 데 비해서 ROE가 떨어진 이유는 자기 자본 대비해서 얼마나 벌었냐가 가지고 있는데, 자기 자본이 계속 연마다 쌓일 거잖아요. 중복해서 쌓일 건데, 이 자본금을 제대로 배당이라든지 아니면 인수를 한다든지 어떤 자본의 배치가 없었기 때문에, 버는 거에 대비해서 자기 자본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좀 더 성장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 성장을 하지 못했다. 즉 배당금으로 해서 자본금이 유출이 되든지 아니면 인수를 통해서 유출이 되든지 했을 때 이 ROE는 올라갈 거고, 단순히 수치만 봐서 떨어졌다, 주가가 떨어졌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돈을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다가 하는 게 정상적이겠죠. 차라리 배당을 주든지 했을 때 이 ROE는 다시 올라갈 겁니다. 그렇지만 인수나 아니면 배당을 주지 않았을 때는 앞으로 이 수치가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이 ROE만 보는 분들은 성장을 저조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좀 하락하는 그런 상태가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 경영진이 이 부분을 자기 자본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런 부분이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고, 이 자본을 부채를 갚는 데다가 좀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부채가 37%에서 지금 9%대로 뚝 떨어진 부분이 있는데, 이걸 차입금에 해소하는데, 뭔가 상환하는데 좀 사용을 한 것 같고, 그렇다고 해도 자본 유보율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한 2년 사이에 거의 4배, 5배 정도로 4배 정도 유보율이 증가된 거에 대비해서 이 자본을 부채로만 갚는 게 아니라 좀 더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ROE만 보시는 분들은 ROE가 감소했기 때문에 성장이 더디다 이런 관점이 좀 보이고요. 아무래도 배당이 없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EPS가 감소됐다고 치기에는 굉장히 2만원대에서 7천원까지 떨어지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을 정도로 많이 떨어진 부분들 보이고, 11배에서 8.7배까지 작년에 떨어지고 현재는 7배까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주요 대출은 임대차 보증금 대출 서비스와 관련돼서 90% 이상 매출이 있고, 그러면 저희는 임대차 보증금 대출 서비스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면 보통 매출 나오는 게 수수료, 조사료, 위탁 수수료, 권리 주사료, 아마 대출을 받기 위한 조사 관련 수수료들을 위주로 받고 있는 걸로 확인됩니다. 관계사가 K&J 손해보험 중개 이걸로 통해서 주로 영업을 일부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손익계산서를 봐도 주가가 하락할 만한, 이 정도 하락할 만한 원인은 보이지 않고 있죠. 영업이익이 조금 소폭 감소를 했지만 이익률에서 순이익률은 또 증가를 한 부분들이 있고, 하락폭이 대비해서 주가 대비 하락폭은 좀 더 크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판관비나 뭐 원가라는 부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수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거의 다 이익으로 오는 부분들, 거기서 판관비만 사용되고 있다라는 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2021년부터 부채 비율은 확 줄어들었다. 그런데 자산 자체는 굉장히 증가된 부분들, 부채는 줄고 자산이 늘었다는 건 자기 자본이 계속 늘었다는 거죠. 아까 본 것처럼 5배 정도 늘었다는 부분들 확인할 수 있고, 유동자산이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다.
21년부터 22년까지 계속 증가되고 있는 부분들 확인할 수 있고요. 단기 금융자산은 조금 소폭 감소된 부분들, 현금 흐름으로 보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 현금 흐름은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지만 주가는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6월달 반기보고서를 보면 권리조사 전문 회사가 대출이나 보증의 권리상품의 권리조사를 접목해서 선도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RPA 기반해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객사에서 아웃소싱을 제안을 하면 영업심사, 사후관리까지 권리조사를 하면서 제안을 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것 같습니다. 관련된 부분들은 보증상품을 아웃소싱으로 관리, 리스크 이런 부분들 본인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금융기관에다가 대출 및 보증상품들을 제안을 한다 라는 부분이고, 전월세 보증금 대출 서비스, 담보대출 서비스, 반환보증 서비스 등을 하고 있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 서비스가 영업수익의 90.7%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경쟁사가 또 따로 크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체 보험사나 뭐 금융기관이 자체 조사하는 것보다 이쪽에 다 아웃소싱을 줘서 분석을 하고 대출 서비스 여부를 판단하기도 하고 사후조사도 하는 것 같습니다. 권리조사료도 전체 영업수익의 86.7%로 가지고 있는 부분들, 보험사와 협업을 한다. 이금융권 관련해서 협업을 하고 있고, 보증 반환은 5.1%로 그 작은 부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전월세 관련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수수료를 받고 있다라는 부분들 제일 크죠. 전월세 보증금 대출 권리 조사료가 제일 크고, 매출처 같은 경우에는 공기업, 뭐 금융기관, 선보, 금융플랫폼, 법무법인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는 부분들이지만 실제로 거의 대부분 보험사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확인되어 있습니다. 각종 보험 이금융권 쪽에 대부분 제일 큰 전월세 보증금들이 보험사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80% 정도 된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당자 자산이 1310억 정도 가지고 있는 부분들, 거의 대부분 유형자산보다는 일부 가지고 있고 수수료로 받겠고 일부 IT 조사 수수료로 나가는 부분들이라는 거, 유동 비유동 부채를 다 해도 장자자산에 대비하면 굉장히 장자자산이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 그럼 이 부분들이 매출채권은 소폭 상승을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이동이 한 2배 정도로 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투자자산으로 좀 돈을 불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금도 가지고 있고, 그에 대해서 대비해서 부채는 각종 부채들은 모두
현금에 비하면 아주 적다라는 부분이고, 그러면 그 돈은 어디다 썼느냐 보면 예금 쪽으로 대부분 가지고 있다는 부분들, 충당금은 따로 쌓여 있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직 돈은 다 받을 수 있다. 보험사에서 거래를 하기 때문에 개인이랑 거래하는 게 아니라 기업 대 기업으로 거래를 하고 수수료 받는 거기 때문에 대손 충당금은 따로 없습니다. 그대로 현금으로 돌아가겠죠. 그리고 투자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시장성 있는 상장회사의 지분 평가가 한 3배 정도 늘어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토탈 한 2배 정도 증가된 부분들, 그러니까 뭐 예금도 주고 그 중에 시장에 있는 지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단기 손익에 들어가는 부분들 보면 평가 손익이 상당히 많이 증가된 부분들, 뭐 손실도 있습니다만 처분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보면 이자 수익이 상당히 전분기에 대비해서 3배 정도 이자 수익을 내고 있고, 배당 소폭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들, 새로 단기 매매 증권을 매입을 했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 기업은 지금 이제 돈을 금융에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향후 배당과 연결된다면 괜찮은 배당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사업 자체도 이런 비즈니스 수수료를 실제로 상품을 실제 대출하는 거에 대하면 대손 충당금도 생길 수 있고, 경기에 따라서는 이런 부분이 있지만 전월세에 관련돼서 대출은 계속 늘어날 것이고, 그런 비즈니스로 봤을 때는 사업적으로는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이런 수수료를 받고, 다만 은행 쪽은 관련된 본인들 자체적으로 이런 수수료 부분을 빼고 하는 것 같고, 보험사 쪽에서는 이 회사를 통해서 아웃소싱을 통해서 거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금융권 보험사에서 많이 대출을 실제로 담보로 뭐 일단 이율이 높기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쪽은 대출보다는 비즈니스 모델만 판매해서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비즈니스 적으로는 상당히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수료만 받아서 이 정도 성과라면 1,300억 원인데 비해서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들 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매출액이 좀 더 증가되거나 아니면 자기 자본에 대한 활용도, 이 활용도가 좀 더 개선이 되어야 되면 좋겠으나, 일단 저는 현재 상태로도 충분히 매력적으로 다가가지만 배당만 조금 더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들고, 해당 비즈니스 모델도 괜찮고, 일단 성장성에 대해서는 영업이익이 워낙 좋기 때문에 저는 이쪽을 관심 있게 봐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